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어떻게 가장 비극적인 순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지민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5년간 사귄 연인과의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꿈만 같았습니다. 지민아, 정말 예쁘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메이크업 아티스트 언니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처럼 제 마음도 맑고 설렜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화려하게 장식된 홀을 보며 감탄했어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가득한 버진로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따뜻한 조명, 그리고 저희를 축복하러 온 하객들의 밝은 얼굴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신부님, 준비되셨나요? 웨딩 플래너가 물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꿈꿔온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왔는지 모릅니다. 드레스 고르기부터 메뉴 선택, 하객 명단 작성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두 집안의 귀한 인연이 맺어지는 날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웨딩 마치가 시작되고 저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고 누군가는 꽃잎을 뿌려주었습니다. 제단 앞에 서 있는 연인을 봤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게 된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곧 끔찍한 악몽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식이 시작되고 목사님이 축사를 하고 계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연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잠깐만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늦게 온 하객인 줄 알았어요. 결혼식에는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커졌고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어요.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웨딩 마치도 멈추고 목사님도 말을 멈추셨어요. 저도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식장 입구에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까만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고요. 마치 무슨 중대한 비밀을 폭로하러 온 것처럼 보였어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웨딩 플래너가 당황하며 다가갔지만 그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프면서도 간절하고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무슨 일이지? 결혼식을 방해하다니. 제 마음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봤지. 실제로 제 결혼식에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연인이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경비원이 곧 처리할 거야. 하지만 그 여성의 눈빛을 본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단순한 광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절박하고 진실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여성이 천천히 제단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막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 여성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친어머니야. 그 한마디에 식장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하신 거죠? 친어머니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제 어머니는 여기 계신데요. 저는 객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도 얼굴이 창백해져서 일어서셨어요. 지민아,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병원 기록이야. DNA 검사 결과도 있고. 그 여성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찾기 위해 20년을 기다렸어. 마침내 찾았구나, 내 딸아. 연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동요가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친어머니? DNA 검사? 20년 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어릴 때 친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되었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무슨 일이야? 드라마도 아니고 진짜인가? 제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제 정체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었어요. 그 여성, 아니 제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서류를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0년 전 너를 낳은 직후 병원에서 화재가 났었어. 그 혼란 속에서 아이들이 뒤바뀐 거야. 나는 내 딸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 하지만 3년 전 우연히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사 끝에 알게 됐어. 내 딸이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너라는 걸.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어요. 연인이 저를 붙잡아 주었지만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조사하면서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어. 너희들이 남매라는 걸. 이번에는 연인이 비틀거렸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내 딸이라면. 그분이 연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야. 너희 둘 다 내 친자식들이야. 직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이 일어서서 웅성거리고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실감을 잃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서 제 뺨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어요. 현실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연인이 소리쳤어요. 저희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어. 그분이 서류를 흔들며 말했어요. 99.9% 일치해. 너희는 분명히 남매야. 제 양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셨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요. 그럼 지민이가 우리 잃어버린 딸이라는 말씀인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20년 전 병원에서 바뀐 아이예요. 당신들이 키운 아이는 제 친딸이고 제가 키운 아이는 당신들의 친아들이에요.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 오빠라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퍼지면서 더러워졌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지금 제 오빠와 결혼하려던 건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말 끝에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5년간 사랑했던 사람이 제 친오빠라니요. 연인, 아니, 제 오빠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얘졌고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제발 아니라고 해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신음에 가까웠어요. 하객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분은 기절할 뻔했고 어떤 분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했고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양어머니가 제게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지민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키운 아이가 남의 아이였다고요?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우리 친딸은 우리 친아들과 아버지는 말을 끝맺지 못하셨어요. 친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 그분의 울음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던 만남. 그게 사랑이 아니라 혈육의 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요. 남매가 만나면 서로에게 끌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 최악의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했어요. 꿈꿔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어머니와 양아버지 사이에 격렬한 갈등이 시작됐어요. 두 분 모두 감정이 격해져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겁니까? 양아버지가 소리치셨어요. 20년 동안 지민이를 내 친딸처럼 키워왔는데 지금 와서 친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이 결혼을 방해하시다니. 방해가 아니야. 친어머니도 지지 않으셨어요. 이건 근친혼이야. 남매끼리 결혼하는 걸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어? 그분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럼 당신은 왜 진작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결혼식 날에? 양어머니도 화가 나셨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받고 있는지 아세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친어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하셨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게 겨우 일주일 전이야. 그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 하지만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미친 듯이 너희를 찾았어. 오늘 결혼식이라는 걸 안 건 어제야. 저는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양부모님도 친어머니도 모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건 알겠지만 이 상황이 너무 참혹했어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연인이, 아니 제 오빠가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말했어요. 이제 와서 남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5년 동안 사랑해왔는데 사랑이 아니야. 친어머니가 울부짖듯 말씀하셨어요. 그건 남매 간의 정이었어. 혈육을 알아보는 본능이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느꼈던 모든 감정이 가짜였다는 걸까요? 그 달콤했던 순간들,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들이 모두 착각이었을까요? 하객들은 이미 식장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울면서, 어떤 분들은 당황해하면서요. 축복의 자리가 이렇게 비극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웨딩 플래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목사님은 기도를 드리고 계셨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제 오빠도 벽에 기대어 서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이 결혼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첫 마디의 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사랑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피보다 진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는 남매였으니까요. 이건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민이도 같은 생각이지. 오빠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린 남매였구나.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5년간의 사랑을 포기한다는 건 마치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잘못된 사랑은 계속될 수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했어요. 만약 결혼 후에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양부모님과 친어머니도 저희의 결정을 받아들이셨어요. 아무도 우리를 탓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20년 전 병원의 실수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죠? 제가 물었을 때 아무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연인에서 남매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진짜 남매로 지낼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저는 그 말에 희망을 걸었어요.
언젠가는 이 아픔도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아직도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가장 슬픈 날로 바뀌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어요. 친어머니, 이제 정말 어머니라고 불러야겠죠. 어머니께서 저를 품에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찾았으니 됐다. 내 딸아.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오빠, 이제 정말 오빠라고 불러야 하는 그 사람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를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 했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동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부모님과 친어머니도 서로 화해하셨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원망하셨지만 모든 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걸 받아들이셨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비록 결혼은 못하지만 앞으로는 가족으로 함께하자. 양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또 다른 형태의 행복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서로에게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이 이해가 돼요. 그건 사랑이면서 동시에 혈육의 정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DNA가 서로를 알아본 거죠.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혈육 간의 끌림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힘들어요. 5년간의 사랑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잘못된 사랑을 계속 이어갔다면 더 큰 불행이 찾아왔을 거라는 걸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정말 남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고 있습니다. 오빠는 좋은 직장을 구했고 저는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가족으로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죠.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냐고?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그래요.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이렇게라도 서로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요. 사랑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죠. 지민이와 그녀의 오빠가 보여준 것처럼 잘못된 사랑을 끝낼 용기도 사랑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연인은 잃었지만 한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니까요. 지금도 어디선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직시하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인 것입니다.